이제는 모든 산업의 축이 남쪽에서 일어난다.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한다. 얼마 동안 10년 동안 쭉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무역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드디어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관세에 관계된 부분들이 일단락 짓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에서도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로 집필하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소설을 쓰거나 소설을 읽으실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라는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2025년 한 해를 그런 형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발단은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을 알렸죠. 자, 그러면서 관세 정책,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불확실성의 시대를 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하나의 미미한 전환점을 줬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발표가 됐죠. 세제개혁법의 영구화를 명시하는 그런 법안이었고, 감세 정책, 완화 정책에 대한 결말, 종지부를 찍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는 이러한 세금 혜택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완화 정책으로 이제 모든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인 변화가 있기 시작했었고, 9월에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아주에서 현대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재원들께서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까지, 그러면서 한미 무역 협의가 타결되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떤 위기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조지아 사태였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미 양국 간에 비공식적으로 37번이나 이러한 협의를 할 정도로 타결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국 정부에서 3천억 달러의 투자 금액을 발표를 했고, 그 중에서 2천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선박이나 조선, 협력 산업 쪽으로 투자를 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관세는 15%로 낮추는 걸로 타결이 된 거 여러분들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한미 무역 협정 타결이 향후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정책이 만든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기가 지남으로써 이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출발점을 나타내는 전환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뉴스를 봤었을 때 엄청난 설렘이 왔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돈이 이제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출발점이 어쩌면 지금일지도 모른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관 투자자들의 돈의 흐름은 이미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엔진, 바로 이 한미 무역협상 타결이라는 이 모멘텀이 아주 새로운 제2의 썬벨트 르네상스 시대를 초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정책적인 철학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 이어왔던 리쇼링 정책의 연장성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조를 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산업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의 흐름이 또 한 번 바뀌게 되는 여러 가지 파괴 효과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리쇼링 정책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미국 남부 지역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면서 많이 강조했던 것은 인구의 흐름이 바뀌었다. 모든 인구가 이제는 남부로 흐르고 있다. 이것은 유행성 트렌드가 아니라 경제의 축이 리셋되어서 썬벨트에서 다시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향하고 그 중에서도 썬벨트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또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는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엄청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한마디로 기업을 운영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 조건과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땅값이 저렴하고 세제 혜택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선벨트 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크게 남동부 지역과 남서부 지역을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리쇼링 정책에 의해서 지금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일본 이러한 경제 주축이 되는 국가의 기업들이 거의 선벨트 지역으로 왔습니다. 남동부 지역은 주로 자동차 부품, 배터리, 물류 쪽이죠. 남서쪽은 주로 반도체, IT 이런 쪽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이 어디에 자리 잡았는가? 남동부 쪽을 먼저 분석을 하면은 조지아주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산업 클러스터를 이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미국 조지아주에 기아 자동차 그리고 알라바마 현대 자동차가 들어왔죠. 자동차는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자동차 부품 공장, 그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물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조지아주에서 우리가 라그란지, 웨스트 포인트 그 지역으로 해서 이런 자동차 생산 공장이 들어오고 거기에 관계되는 부품이라든지 배터리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미국 조지아주 메트로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인 카러스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SK온 배터리, 하나 큐셀 그리고 카머스 지역에 또 SK 공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의 같은 근접 지역을 해서 이러한 모든 생산망을 형성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뭐가 발표됐나요? 현대 전기차 사바나 지역이잖아요. 항만, 항구 사바나지 않습니까? 모든 수출과 물류의 중심 유럽으로 멕시코로 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의 상가 클러스터를 이루었다. 자, 그러면서 같이 부흥된 곳이 테네시 그리고 알라바마 이런 쪽으로 하나의 자동차 산업군이 형성됐다. 남서쪽을 봅시다. 남서쪽은 텍사스를 근교로 해서 반도체 이번에 발표된 게 있었죠. 대만의 TSMC 반도체 칩 제조 기업이 아리조나 북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물류, 제품, 그 다음에 생산 라인 이런 것들이 미국에 다 들어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벨트 지역은 미국의 산업의 주축이 된다. 이제는 모든 산업의 축이 남쪽에서 일어난다.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한다. 얼마 동안 10년 동안 쭉 모든 세계 자본은 이미 선벨트로 향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올까요? 일단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지나간 과거의 기록을 보았을 때 조지아주의 기아 자동차 그리고 알라바마 근교의 현대 자동차가 2006년에 착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주위의 인프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현재 펼쳐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사실 웨스트 포인트라는 곳은 조지아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착공이 시작된 거죠. 그 주위에 라그란지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었어요. 웨스트 포인트는 공장 지역이고 그 공장에서 가장 가까웠던 주거 지역이 라그란지라는 곳이었어요. 아주 작은 소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공장의 본사에서 즉 한국이죠. 한국에서 먼저 보내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보통 엔지니어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그 엔지니어들이 본인들의 일을 하면서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남기도 하죠. 제2의 직업군들이 들어오면서 정착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2006년도 라그란지 그리고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기아 공장의 발전 상황을 돌이켜 봤었을 때 처음에는 단기 거주형의 주재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단기 임대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것이 제1단계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주거단지가 있는 지역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정착 위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것이 제2단계에 돌입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지난 2006년도에도 처음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2007년, 2008년 그 근교인 라그란지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엄청난 공급이 있었고 엄청난 수요를 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 인프라가 들어옵니다. 먼저 거주가 정착되면은 그 다음에 같이 동반해서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느냐? 상업용 부동산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그 거주
거주인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됐죠. 쇼핑센터, 병원, 약국, 오피스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근교 지역, 서버번 지역이라고 그러죠. 교외 지역, 그쪽에 번창을 합니다. 성장을 합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코에타 카운티에 있는 피치트리 시리라는 곳이 있죠. 그것이 부촌이 되어버렸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흐른다는 거죠. 자, 상권은 어디에 발달했냐? 뉴난이라고 하는 지역에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장하고 구축되는 게 물류입니다. 산업용 부동산이 그 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산업용 부동산 물류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는 정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지역을 재평가를 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사이클이 경우에 따라 7년이 될 수도 있고요.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일단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임시적인 거주 목적의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임대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된다. 그런 다음에 2028년부터 2030년 정도까지는 그 지역 주위에 있는 거주 지역이 성장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상업용 인프라가 성장을 하죠. 그런 다음에 물류, 산업이 성장합니다. 왜 그런가? 일단 처음에 공장이 들어왔었을 때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출이 웬만큼 되는지 그거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생산성이나 거주나 그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물류와 같은 산업용 부동산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산업용 부동산은 엄청난 규모의 자본과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바나 지역은 왜 공장 들어오고 주거가 성장이 안 되고 물류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거는 특수 경우입니다. 보편적인 경우는 그런 단계별로 성장이 되고요. 사바나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미 예측된 수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가 성장하기 전에 이러한 공장이 들어서면서 동시에 물류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어떤 특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을 하셨다면요. 앞으로 그럼 동남부 지역의 핵심 도시인 이 조지아주는 그야말로 이러한 제2의 산업혁명과 같은 르네상스의 최대 수혜 지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재평가되는 그 시점에 그 부동산의 가치는 극대화된다는 것을 이미 투자 고수들은 알고 지금부터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지나간 과거 몇 년 동안에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이 상당히 많이 떴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공급 과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떴어요. 그러나 수요가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량도 늘렸겠죠. 그런데 그 한계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메트로 아틀란타의 인구가 630만 명이면 사실 오스틴은 반 정도 채 안 될 겁니다. 자, 거기는 순수하게 R&D, IT 중심의 고급 인력들이 들어온 지역이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원래 대학 근처에 있는 대학 인프라를 위한 작은 도시입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반도체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지역이 떴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크죠. 확장의 한계치가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은 공급 과잉이 돼버렸어요. 일시적으로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내려가는 형국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점에서 또 수요가 공급보다 빠른 속도로 들어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내시빌 한번 보시죠. 테네시라는 그 주에 있는 도시죠. 내시빌도 오스틴의 그런 가정을 밟았던 도시 아닙니까? 이런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고급 인력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똑같았어요. 지난 몇 년간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들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단계적인 정상적인 수순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확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시빌, 오스틴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들어오는 것은 뭐가 들어갔습니까? 산업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인구가 들어옵니다. 인구가 들어오고 나서 거주지가 형성이 됩니다. 거주지가 성장하고 확장하면서 상업 인프라가 들어오면서 성장하고 확장합니다. 산업용 부동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재평가됩니다. 가격을 다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그 하나의 기회가 된다. 이것이 이론적인 이런 사이클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지아주가 제1의 르네상스가 있었어요. 언제였냐? 1999년도에서 2000년대 아틀란타 올림픽이 있었죠. 그 이후로 아틀란타가 많이 알려졌죠. 물류의 허브 아틀란타 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그리고 사바나 항구, 제2의 항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제1의 전성기를 누렸다. 이번에는 선벨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자 바로 조지아주입니다. 두 번째, 자, 남서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석 같은 시장 두 군데를 말씀드렸습니다. 남동부의 조지아주, 남서부의 텍사스주.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도시 달라스, 휴스턴, 물류의 중심지 아닙니까? 아리조나에 지금 새로운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가 들어왔죠. TSMC. 자, 거기를 보시면은요, 하나의 클러스터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텍사스, 아리조나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를 주축으로 해서 이런 제조업이 발달을 한다. 제2의 르네상스 다 10년 동안의 전성기를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봤을 때 또 다른 위성 도시에서 뜰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러한 클러스터는 어차피 그 산업군이 확장됨으로써 지역 자체가 확장이 됩니다. 조지아주에서 가까운 곳, 저는 생각을 할 때 테네시에서 차타누가라는 곳이죠. 그것이 어떤 물류의 허브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텍사스 샌안토니오는 이미 오스틴에서 포화 상태가 됐었을 때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극에 달했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오스틴과 가까운 쪽으로 흘러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착지가 바로 샌안토니오였다. 그러면 이러한 10년 동안의 전성기에 샌안토니오도 마찬가지로 같이 뜰 수 있는 수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모든 자본은 미국으로 흐릅니다. 그 미국 쪽에 썬벨트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자본이 흘러가는 곳에 인구가 흐릅니다. 인구가 모임으로써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제는 서부 개척 시대도 지났습니다. 동부의 산업 부흥도 지났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산업의 부흥이 썬벨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꿈틀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기 전초 단계에서 새로운 사이클의 위너가 되셔야 되고 선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산업혁명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한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정한 투자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